안녕하세요. 고전 책방지기 북나리입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가까운 과거에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을 맞았었다는 건 참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죠. 전쟁이 낳은 다양한 아픔을 그린 반전 소설이나 영화는 참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여 자릿거라는 전쟁이 사랑하는 두 청춘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반전 소설의 고전입니다. 이 작품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899년에 미국 시카고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1, 2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그리고 쿠바의 독립운동 등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직접 뛰어다니며 기자와 작가 생활을 했는데요. 엄청난 애주가의 충동적인 여성 편력, 그리고 복싱과 아프리카 맹수 사냥을 즐기는 마초적인 기질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혈기왕성함 덕분에 주인공들의 땀과 눈물과 한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해밍웨이식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작품들을 집필할 수 있었는데요. 하드보일드 스타일은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주제를 냉정하고 간결한 문체로 묘사하는 수법입니다. 그는 62살의 나이에 비행기 사고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려 자살하기 전까지 파파 해밍웨이로 불리며 웬만한 영화배우 못지않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고 195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이탈리아 국경 지역에서 적십자 소속 구급차 운전수로 참전한 적이 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여 자릿거라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미국인 청년 헨리와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집이라는 그들만의 공간도 갖지 못한 채 차가운 병실과 싸구려 호텔방을 전전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해밍웨이는 전쟁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아늑한 집을 잃고 헤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국경 마을 고리치아로 가보시겠습니다. 헨리 중위는 로마에서 건축 공부를 하던 미국인 유학생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병들을 야전병원에 실어 나르는 이탈리아 구급차 부대에 들어가 국경지역 전방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그는 창녀들과의 가벼운 하룻밤 외에는 사랑을 믿지 않고 위험한 전투지를 누비면서도 자신은 결코 이 전쟁에서 죽지 않을 거고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의 병원에 금발의 황갈색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이 오게 되는데 그녀는 다른 전투에서 8년간 사귀어온 약혼자를 잃고 시르에 빠져 있었습니다. 헨리는 그녀에게 큰 사랑을 느끼진 않고 또 사랑할 생각도 없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욕정을 느끼며 두 번째 만남에서 키스를 하며 들이댑니다. 그런 헨리에게 외로웠던 캐서린은 빠져들고 맙니다. 국경지역 전투에 출동한 헨리는 참호 속에서 부하들과 치즈와 와인으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떨어진 박격포를 맞게 됩니다. 그는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큰 부상을 입게 되고 함께 있던 부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헨리는 미국인 군인들을 수용하는 밀라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캐서린도 마침 이 병원으로 옮겨와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아 다리에 지저분한 붕대를 감은 채 의기소침하게 누워있던 헨리는 병실에 들어오며 환하게 웃는 캐서린을 본 순간 이제야 자신이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리가 회복되는 동안 헨리는 캐서린과 매일 밤 병실에서 뜨거운 사랑의 행각을 벌이고 낮에는 함께 밀라노의 공원과 노천 레스토랑과 상점가를 산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헨리는 그녀에게 아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캐서린은 결혼을 하면 당국은 병원에서 자신을 내보낼 거고 그러면 자신의 전부이자 종교와도 같은 헨리와 떨어지게 될 테니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합니다. 헨리의 다리가 거의 회복되자 군에서는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날 밤 캐서린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지 3개월쯤 됐다는 사실을 고백해 헨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헨리의 복귀 날이 다가오고 두 사람은 추적추적 비가 오는 밤 기차역 근처 싸구려 호텔에서 전장으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추레한 호텔방에서 제한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캐서린은 갑자기 자신이 창녀가 된 듯한 기분이라며 우울해하고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집에서 오랫동안 편안히 지내본 적이 없군요. 언젠가 그럴 날이 오겠지. 당신이 돌아올 땐 좋은 집을 마련해 둘게요. 해밍웨이는 이렇게 아늑한 집을 잃고 싸구려 호텔방과 병원을 헤매는 연인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헨리가 복귀한 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공격에 의해 북쪽 전선이 뚫리게 되고 군인과 마을 주민들은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적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헨리는 그동안 한 번도 전투에서 후퇴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장에서 처음으로 후퇴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헨리와 다른 3명의 부하들은 세 대의 구급차에 나눠 타고 야전병원의 장비들을 수거해가며 퇴각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좁은 진흙길에 몰려든 수많은 군인과 피난민 행렬에 막혀 좀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를 피해 샛길로 빠졌다가 세 대의 구급차가 모두 차례로 진흙에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헨리와 부하들은 구급차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부하 중 한 명은 아군의 총을 잘못 맞아 죽게 되고 다른 한 명은 코앞으로 다가온 독일군이 두려운 나머지 그들에게 항복하기 위해 도망쳐버립니다. 헨리는 남은 한 명의 부하와 다시 피난 행렬에 합류하게 되는데 갑자기 야전 헌병들이 나타나 행렬 속에 잠입한 독일군일 수 있는 외국인 군인들을 색출해내 그 자리에서 총살해버립니다. 외국인인 헨리도 헌병들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가게 되지만 신문을 기다리는 사이 재빨리 달아나 근처 강물에 뛰어듭니다. 헨리는 비에 불어난 세찬 강물 속에서 나무 토막에 의지해 강 기슭으로 이동하게 되고 철로를 따라 걷다가 다가오는 밀라노행 기관차의 화물칸에 숨어듭니다. 그는 화물칸의 대포 옆에 쓰러지듯 누워 미칠 듯한 배고픔과 외로움과 싸우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는 석 대의 구급차와 3명의 부하를 모두 잃었고 이 책임만으로 총살을 당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탈리아군을 위해 복무해왔던 자신이 이탈리아 헌병에게 멱살을 잡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미 이탈리아군에 대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었죠. 그래서 그는 군과 자신의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탈영을 결심합니다. 그는 캐서린이 떠올랐지만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이제 그녀와 함께가 아니라면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열차에서 내려 밀라노의 병원으로 캐서린을 찾아간 헨리는 그녀가 이틀 전에 국경 지역의 호수 마을인 스트레사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녀를 재회하게 됩니다. 헨리는 그녀와 호텔방에 머물며 집에 돌아왔다는 아늑한 달콤함을 느낍니다. 전쟁 중에 집을 잃고 헤매던 헨리에게 캐서린은 아늑한 집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캐서린은 헨리가 탈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호수 건너 스위스로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탈영한 헨리를 체포하러 마을에 군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호수에 보트를 띄우고 노를 저어 스위스로 탈출합니다. 밤새 노를 젓느라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더 이상 노를 쥘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눈앞에 스위스의 마을이 나타납니다. 땅에 내려선 두 사람은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행복을 만끽하며 카페로 들어가 깨끗한 식탁에서 달걀과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헨리와 캐서린은 산으로 둘러싸인 몽트르의 산장에 머물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바깥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잊은 채 함께 카페에 가고 호숫가를 거닐고 산악 열차를 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캐서린은 지금은 배가 불러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없으니 아이를 낳으면 결혼식을 올린 후 헨리의 고향인 미국으로 가서 정착해 살자며 꿈에 부풉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그들은 로잔 시내 호텔로 가서 아기 옷을 사며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캐서린이 진통을 느껴 병원으로 갑니다. 그녀의 진통은 10시간 넘게 계속되고 캐서린은 질소가스 마취제로 진통을 견디며 힘겹게 버티지만 더는 자연분만이 힘들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들은 탯줄이 목에 감겨 죽은 상태였고 캐서린도 수술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다가 곧 당신에게 돌아가 많은 밤을 함께 보낼 거예요 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마지막 전투의 퇴각길에서 맞았던 것과 같은 차가운 비를 맞으며 병원을 나와 호텔을 향해 걷기 시작하고 소설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적진을 떠나 자신에게 집과 같은 존재인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안기고자 했지만 영원히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 헨리의 정처없는 발길을 통해 해밍웨이는 전쟁이 우리의 삶과 사랑에 남기는 상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고전책방에 힘을 실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